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문수경 역의 최지혜 배우부터 짧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수경 역의 최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수경 역의 이봄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화인 역을 맡은 장은아입니다. 네, 윤이권 역을 맡고 있는 김종구입니다. 네, 윤희관 역의 민영기입니다. 네, 박한수 역의 변혜프 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출 고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곡 최우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악감독 이성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무감독 신선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뮤지컬 광주를 함께 만들고 있는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황풍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발걸음 해주신 우리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고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무대에서 잘 안 보여서. 예, 객석 쪽 혹시 불 조금만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객석이 안 보인다고 하셔서. 네, 좋다고 하십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중앙에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에 아까 손 드신 분이 제가 잘못 본 건가 봐요. 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드신 기자님. 네. 중앙에. 켜져 있어요. 광주 KBS 김정대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그 작품 너무 잘 봤고요. 저 고선웅 연출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 10월에도 한번 선보였던 바 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시즌 2라고 이렇게 또 보도 자료가 배포도 됐고요. 어제부터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 인터뷰도 보기도 했는데 직접 좀 어떤 부분이 시즌 2에서는 좀 달라졌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초연을 하고 나서 관객분들의 리뷰도 받고 창작자들도 작품의 수정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제작자도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 관객들 간의 갭 같은 부분들을 조금 리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개선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음악적으로도 조금 더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대본도 손질이 필요한 부분은 손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 자체의 스토리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니까 뮤지컬 자체로서의 완성도를 조금 더 기하자는 식으로 방향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많이 바뀌고, 그거는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배우분들이 한 회를 또 이렇게 보내시면서 더 좋은 그 연기력과 에너지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가장 궁금했던 점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제가 방금 음악 얘기가 나와서 이성준 음악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곡이 그러겠지만 혹시 특히나 애정을 가지고 지휘하시는 곡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한 곡을 뽑으라면 저희 창작진들도 그렇고 저희 배우분들도 모두 다 서운할 것 같고, 저한테는 모든 넘버들이 제 손가락 같은 곡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옆에 계시는 작곡가 선생님께서도 한 곡 한 곡 또 귀하게 또 써주셨고, 또 중간에 굉장히 많은 수정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곡은 극장에 들어와서까지도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편곡을 배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딱 생각나는 거는 네, 저희가 이막의 중반 부분에 참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뒷부분은 님을 위한 행진곡이 네, 저희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곡이 님을 위한 행진곡의 멜로디에다가 네, 위에 대선율과 멜로디가 함께 위에 덧붙여져 있는데요. 그 곡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연주자들의 섬세함을 좀 요구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저한테는 네, 각별하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광주 남도일보 정희윤 기자라고 합니다. 고선홍 연출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의 피날레 무대가 지난 시즌과 연출이 바뀌었어요. 지난 시즌 1이 그 희생자들의 명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면 이번 시즌은 박한수가 희생자들에게 사죄를 하는 장면인데 그렇게 장면을 바꾸신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뒤쪽까지 다 안 보여드렸는데요. 그거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엔딩 부분에만 이야기를 열었으면 닫아야 되니까 그 뒷부분을 그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더 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대목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 네, 그 장면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도 있습니다. 예. 오늘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끝 부분은 다 그게 살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커튼콜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장면이 또 하나 화환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꽃이 내려오는 그 장면에서 또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없으시다면 제가 이번에는 네, 있으신가요? 네네네. 중앙 제 기준 우측에 이제 손 드신 기자님 있으시거든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임스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연출님이랑 신우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시즌이랑 아까 이렇게 뭐 변화된 부분 있고 변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신호 배우님도 이번 역할을 분석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셨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문제의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물음 같은 게 있으셨는지 뭐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로 오면서 그 동망봉 터널을 지날 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터널 지날 때 문을 닫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숨을 좀 안 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이제 참는 버릇이 있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터널을 지나면서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래라고 하는 것과 과거라고 하는 것이 뭐가, 우린 계속 있다고 시간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이 있다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광주를 준비하면서도 첫 공을 올렸고 작년에 그걸 올리고 올해 올리고 있는 중인데, 저는 과거를 잘 생각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 기억도 사실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할 때 고가 수십 개가 나오기도 하고 연출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뭐가 바뀌셨냐면 전 이 작품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부러지게 노래가 어디가 더 들어간 곳이 있고 어떤 것은 빠진 게 있고 어떤 장면이 보강된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때의 그 광주 이야기를 보다도 본질을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을 그냥 이대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제 정리를 잘
못해서 죄송한데 지금 이 작품 2021년에 올라온 광주 그 자체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박한수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사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을 어떻게 바라봐 주실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 박한수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비참하고 좀 비겁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기까지 40년이 걸렸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이 광주라는 작품을 하기 전에도 사실 광주 좀 관심이 많이 갔던 일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하게 되면서 또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주변 지인분들이나 실제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께도 조언이나 자문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예. 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뀐 부분을 제가 홍보팀한테 해서 이렇게 요목조목 좀 해갖고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뀐 부분은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제 기준으로 우측에 지금 두 분 손 드셨거든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블루 강수지고요. 저 신우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 뮤지컬 광주 너무 잘 봤고요. 신우 씨는 제대 후에 첫 이제 뮤지컬을 광주로 선택했는데 아이돌로서는 좀 네. 선뜻 힘든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제대 후 첫 작품으로 광주를 선택한 이유가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군입대 전에도 뮤지컬을 한 적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와 지금이 또 다른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대 후에 첫 작품이 광주 광주인데 전혀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이 작품을 하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영광이었고,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참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뜻깊은 작품이고,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가 그 희생자분들의 어떤 정신이나 그런 것들을 잊지 말자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망설임 없었고요. 입대 전과 다른 점은 사실 좀 정말 제가 4년 됐더라고요. 4년 만에 작품을 하는 거라서 조금 적응한다라는 그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4년 만에 하다 보니까 연습실 분위기라든지 이 뮤지컬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너무 또 연출님이라든지 뭐 형님들 누나들을 다 잘 챙겨주셔서 진짜 믿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KBS 김정대 기자인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출가님한테 여쭤볼 거고요. 그 아까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40년 만에 이제 참여를 하는 계엄군의 모습도 있고, 사실 5.18 진상 규명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역사적 소재를 다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게 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연출을 하셨고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동안 또 이제 5.18 관련된 연극들도 많이 연출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또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많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연출가님께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저는 딛고 일어서서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하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그 고난의 시간을 겪어온 일이 41년 전에 있었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현재 시선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면 저희가 또 나름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저에게 중요한 거는 저의 직업이 연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관점에서 서사와 그다음에 미장센을 책임지면서 그때 아팠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그리고 이 시대에 만나는 접점이 있을까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인연으로 만나는데 저에게는 그 편의대원 그 김용장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그 피지섬에 사시는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경납고에서 편의대원이 있었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광주의 진실을 이야기를 하면 관객분들하고 매우 좋은 접점이 있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더 좋은 모두에게도 더 좋고 이로운 어떤 이야기가 있는 뮤지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뮤지컬 자체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네. 광주에 있었던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80년 이제 5월 16일부터 나오죠.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10하루가 되겠네. 10하루 정도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 손드신 기자님께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민영기 배우님과 이봄소리 배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초연과 재연 두 번 다 지금 참여를 하시는데 초연과 재연 참여하시는 느낌이 어느 점이 달라졌고 하셨는지 좀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수경의 이봄소리입니다. 우선 재연에 오면서 가장 또 집중했던 부분은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조금 더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비단 문수경이라는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광주 시민들 하나하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우리 광주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마음, 우리 공연의 서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마음에 와닿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모든 배우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연을 올렸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배우들끼리 에너지가 한 번 더 상승되는 기운을 받았고요. 왠지 저희가 정말 그 감히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배우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주라는 작품은 사실 보는 이에 따라서 관점이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민감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무대 위에서 함께하는 배우들에게는 참 이 무대를 하면 할수록 이 작품을 하면 할수록 어떤 그때의 그 시간들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저희 안에 그때의 용기와 그 당시 그분들의 희생 정신과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루하루 더 생겨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윤희건 역의 민영기입니다. 이봄소리 배우의 말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 초연 때는 김찬호 배우와 더블 캐스팅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김종구 배우가 윤희건 역으로 오면서 또 새로운 기운으로 오셨기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이 역할에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얘기를 해서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루게 됐었고 만지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두 번째 공연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초연에 비해 굉장히 입체적이 되었다. 작품의 일단 캐릭터들이 굉장히 입체적이 되었고 그리고 서사가 분명히 생겼다.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뮤지컬 광주가 이제는 어디 내놔도 멋진 정말 하나의 뮤지컬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많이 그렇게 저희가 만든 만큼 많이 오셔서 같이 호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김종구 배우님 말씀도 조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예, 그 윤희건 역할 소화하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어떤 걸까요? 반갑습니다. 윤희견 역의 김종구입니다. 초연했던 그 민혁이 형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 옆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해내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예. 인물로서 신경을 썼던 건 그 우리 함께하는 동료들과 무대 위에서 진실되게, 네, 진실로 행하고자 지금도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기준 우측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올라오고 올해 또 올라오고 이제 재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다른 점을 물어보실 수밖에 없어서 그 연출님이 아까 전에 대답을 하시면서 조금 곤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 사죄를 하는 장면이 없었는데 추가된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사죄를 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뮤지컬에 반영된 것인지가 궁금한 거고요. 그거를 보면서 일부러 넣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그거를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고 싶으셨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그 전에 회의하면서 저희 작가가 있는데 작가하고 상의를 하면서 먼저 그 안들을 제안을 처음부터 이 논의를 할 때, 그러니까 초고를 쓸 때부터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그걸 시류 따라서 작품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예. 근데 그거를 보고 힘을 많이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 좀 나와서 아까 그 광주 기자님께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연하는 사람으로 그게 현재 진행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덮이고 잘 애도하고 이렇게 잘 그 아픔을 모두가 인정하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 현재 진행형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저는 더 이상 그런 마음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안 되고,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행복한 광주 뮤지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뮤지컬 광주가 2년차에 접어드는데요. 이번에는 광주문화재단 황풍년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네. 자, 향후 뮤지컬 광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뮤지컬 광주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극 중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런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자유, 민주 이런 것들이 결코 아무 일 없이 얻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어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어떤 흐름이다. 프랑스 혁명처럼 광주에도 그 엄청난 위대한 서사가 있었고, 그것을 문화 콘텐츠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억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장작자들과 또 그 예술가들, 배우들이 정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혼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 주셨고 연기를 하셨어요. 뮤지컬 광주도 뭐 레미제러블 같은 그런 세계적인 뮤지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서사를 풀어내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우정 작곡가님께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사를 작곡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일까요?
네, 질문과 관계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역사가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사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노래라는 거는 그 전자보다 후자를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러니까 광주는 노래나 음악으로 쓴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광주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작품들을 해왔는데요. 그때 언제나 생각한 것이 음악과 노래는 적어도 하나의 개인의 이야기,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는 개인의 사연들을 담아야 한다,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분 생각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 또 하나의 그런 것이 또 재미일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거대한 서사보다는 광주라는 그 역사,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 한 흐름을 구성했던 개개인의 참 여러 가지 기막힌 사연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더 담고 싶었고 앞으로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지금 왼쪽에 손드신 기자님이 있는데 마이크 전달.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뉴스 박한나 기자입니다. 일단 프레스콜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음악 감독님과 작곡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관객들, 찾아온 관객들이 그러겠지만 훌라훌라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정서답게 뭐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과 슬픔들을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노래하면서 춤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한국스럽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혹시 그 장면 속에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작곡가님께 궁금하고요. 그런 장면들이 이 훌라훌라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러한 음악에 대해서 음악 감독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안무가님도 그 훌라훌라뿐만 아니라 중간에 군무하는 그 씬에서 굉장히 저희들도 어떻게 좀 흥얼거릴 수 있겠다는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한 동작들을 많이 넣으셨잖아요. 거기에 혹시 담겨진 의미가 있는지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선웅 씨랑 동갑이라 선웅 씨가 이제 훌라훌라 좀 써줘 이랬을 때 알았다, 바로 한마디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던 훌라훌라를 알고 있었던 그 가운데서 뭐 적극적인 학생 운동은 안 했지만 늘 그 귀에 맴돌던 멜로디였고요. 그걸 어떻게 좋은 음악으로 만들까 이 생각만 했고요. 그다음에 그 훌라훌라 밑에 애국가를 깔았습니다.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같은 역사물을 음악으로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렀던 그것이 살아서 계속 남아 있는 거거든요. 공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훌라훌라를 선택을 하셨는데, 연출께서 그것과 함께 또 애국가라든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가 많이 불러졌는데 또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작권이 없는 노래만 골라서 편집을 잘해서 마치 그 시대를 경험했던, 현장에 계셨던 분이라면 그때 들었던 그 노래들, 단편들이 좀 훌라훌라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단편들을 잘 섞여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려고 좀 신경을 썼습니다. 네, 음악 감독님 또 편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곡가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뭐 하긴 없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고가와 함께 리믹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연출님과 작곡가 선생님께서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화음과 배우들 화음과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화음이 굉장히 많이 나눠질 때 나눠지고, 그래서 극적인 표현을 하려고 때로는 아주 단순하게 윤지진으로 가고 애국과 부딪히지 않게 잘
협업이 될 수 있게 화음 만드는 데 집중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비울 때 비우고 채울 때 채우고 템포를 갈 땐 가고 또 늦출 땐 늦추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대비하는 부분들을 저는 중점으로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저는 뮤지컬 광주를 이제 대본을 받고 음악을 받았을 때 이제 먼저 저 혼자 분석을 조금 했을 때 제가 훌라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이 무슨 외적인 뭐 기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 속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심장의 리듬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뮤지컬을 안무를 하면서 첫 번째 잡은 컨셉이 저희 작품에는 뭐 화려한 기교화나 뭐 테크닉적인 거 외적으로 그런 거는 사실 없이 진솔하고 솔직한 그들의 움직임을 무대에 승화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훌라훌라를 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나약했을 때는 누군가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를 어깨를 만져주고 누군가를 보듬어주는 그 심장 소리가 저는 그 누군가를 계속 응집시키고 나약한 인재가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돼서 그 응집력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 다 같이 그 심장의 소리로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작도 사실 뭐 단순합니다. 발 구르는 거 할 수 있는 표현이 그닥 많지 않지만 그들의 심장으로서 그들의 감정,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뛰고 목젖껏 소리 지르고 고개도 굴르고 발도 굴러서 하나가 된다는 상징적인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저도 공연 보면서 사실 굉장히 훌라훌라 보면 감동적이고 뭐 멋있게 하는 것보다도 진짜 정말 저 작은 불씨 하나가 무대에서 저렇게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또 만족도 하고 있고, 또 어떤 한편 관객으로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감동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길게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두 분께만 더 이야기를 듣고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두 번째로 프레스코를 맡게 됐는데요. 캐릭터들이 좀 더 입체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정화인 역의 장은하 배우님 그리고 문수경 역의 최지혜 배우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역에 임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저희 배우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까 봄소리 배우도 얘기했듯이 저희 한 명 한 명 시민들에게 이름이 주어졌고 보통의 시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그 당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이뤄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히 표현을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것을 뭐 100% 이해한다라고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정말 이 시민들의 위대함을 그 봄에 이렇게 따뜻하고 우리가 이렇게 찬란한 봄을 누릴 수 있는 우리지만 그 당시의 봄은 굉장히 아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뼛속까지 표현하려고 모두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무대 위에서 올리려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감동으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 마음, 그 중심을 잘 봐주십사 하는 마음이고요. 이번 올 단 2주만 하지만 이 2주 동안 저희는 무대 위에서 그 시민들의 가슴 뜨거운 그때의 현장을 잘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살짝 저 말 좀 아까 이제 위대한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전 사실 거기에 살짝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절실하셨던 거죠. 예, 그 진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하 배우가 굉장히 착하신 분이어서, 근데 저는 그분들은 그냥 절실했고 그분들이 진실이 무엇이 있었는데 그 진실이 모든 것이 차단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이 뮤지컬 광주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최지혜 배우님. 네. 너무 은하 언니랑 연출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광주라는 작품, 광주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생각해서 이 2주 동안 저희는 끝까지 저희의 배우들이랑 창작진의 고민은 끝나지 않을 거고, 또 관객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뭐라든 조금이라도 저희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뮤지컬 광주 간담회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창작진과 배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뮤지컬 광주의 프레스코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는 4월 25일까지 LG 아트센터와 5월 16일, 17일까지 광주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광주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주차권은 퇴장 시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